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런팟을 활용해서 컴피 UI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거나 플럭스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양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려고 가격대를 보면 600만원에서 요즘은 1000만원까지 AI를 하려면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이렇게 좋은 AI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이 런팟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PC방처럼 일정 요금만 내면 GPU를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유사한 서비스도 많을 건데 왜 런팟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런팟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고속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좋은 그래픽카드, 좋은 램, 좋은 CPU를 장착하더라도 어떤 모델을 다운받을 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느껴진 적이 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런팟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최저 사양의 GPU를 대여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측정해본 결과 초당 보통 90MB에서 이건 서버마다 가끔 다르긴 한데 운이 좋으면 초당 800MB 이상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GB를 우리가 만약 이런 800MB를 다운받을 수 있는 서버에 배정이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모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순 속도만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875MB라고 써져 있는 이 수치는 상당히 운이 좋은 수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초당 90MB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선정을 했냐면 정직한 가격, 확실한 성능입니다. 자, 말 그대로 런팟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어떤 GPU를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성능을 확실히 발휘해 줍니다. 그리고 가격도 숨기지 않고 제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특정 GPU를 대여했을 때 시간당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GPU의 대여 비용과 우리가 공간을 잡아먹는 그 스토리지 볼륨의 비용만 합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기도 쉽죠. 하지만 다른 서비스의 경우는 가끔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 대역폭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조금 감춰진 경우가 많은데 런팟은 말 그대로 정직한 가격에 확실한 성능을 제공해서 제가 선호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론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런팟을 추천하는데요. 말 그대로 초보자가 처음 봤을 때 인터페이스가 접근하기 어려우면 제가 추천하지 않았겠죠. 입문자 기준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을 해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런팟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특정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가 최근에 출시한 컴피 UI 플럭스 마스터 클래스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템플릿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PC가 없어도 고사양 PC가 없어도 노트북으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럼 강의 못 듣는 사람들은 이 런팟 템플릿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컴피 UI에서 플럭스나 리액터, 퓰리드, 라이브 포트레이트 등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둔 커스텀 노드 리스트는 총 20개가 있고요. 리스트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니저부터 크립트, 티켓이 GGUF, 플럭스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 리스트를 보면 퓰리드부터 리액터, 라이브 포트레이트, 디테일 데몬, NF4 로더까지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PC 사양이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커스텀 노드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해보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커스텀 노드 리스트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드를 세팅했을 때 모델들도 필요하겠죠. 저는 컴피 UI 마스터 클래스 기준으로 모든 모델들을 넣어놨지만
이유는 이 모델들이 분명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겹치는 모델들이 많아요. 플럭스 필부터 GGUF 모델,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매우 기초적인 모델, 클립 L, 시그 클립 비전, 그리고 에이스 플러스까지 다양하게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16개의 모델을 한 번에 다운받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작업을 거쳐서 런팟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총 3단계면 충분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런팟의 회원가입의 단계는 단계로 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런팟의 템플릿을 세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템플릿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디플로이 할 때 검색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바로 이 템플릿이 나올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고 GPU를 선택하면 저처럼 이 A1 ComfyUI 마스터 클래스의 템플릿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GPU를 선택하고 온 디맨드로 디플로이를 해주면 끝이에요. 이게 런팟 템플릿을 선택하고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델을 한꺼번에 다운받는다고 했죠. 그 과정에 필요한 허깅 페이스의 API 키를 다운받을 겁니다. 자, API 키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 걱정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울 거 없고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다운받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하시고 한 번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는 그 API 키를 가지고 와서 파일이 총 16개가 있는데 한 번에 10개씩 병렬로 다운받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파일 다운받을 때는 한 줄씩 다운을 받잖아요. 직렬 형태로. 그러면 속도도 매우 느리고 세팅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런팟의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병렬로 한 번에 10개씩 다운받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모델 세팅까지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총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제가 세팅한 ComfyUI 그리고 플럭스, 라이브 포트레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런팟으로 이동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더보기나 댓글란에 달아둔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런팟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런팟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바뀌지만 특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런팟을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린 템플릿을 눌러도 저와 똑같은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자, 혹시나 처음에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런팟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결제가 되는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충전하는 방법은 왼쪽 탭에서 빌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밸런스가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충전해 둔 밸런스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얼마나 크레딧을 충전할 건지 탭이 3개가 있습니다. 25부터 100달러가 있는데 굳이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 충전 금액은 10달러 이상입니다. 9를 입력하면 최소 10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 입력하시고 Pay with 카드를 눌러서 결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런팟을 가동할 건데 왼쪽 탭에서 PODS라고 되어 있는 팟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팟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본 상태예요. 만약 여기에 뭐가 하나라도 떠 있으면 여러분들 비용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플로이 버튼 눌러주시고 누르면 방금과 같은 이 GPU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게 세큐어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세큐어 클라우드와 커뮤니티 클라우드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자, 세큐어 클라우드
클라우드일 때 가격을 한번 보시고 커뮤니티 클라우드일 때 가격을 보시면 커뮤니티 클라우드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GPU가 조금 널널하고 가격대도 훨씬 더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팟을 종료했다가 조금 있다 다시 켰을 때 내가 설치했던 그 팟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누군가 제 걸 가로채서 사용한다면 그걸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세큐어 클라우드와 스토리지를 통해서 저장을 해두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빠르게 하고 빠르게 삭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커뮤니티 클라우드 전용 템플릿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렴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렴하고 플럭스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GPU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un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는 떠 있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뜨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 클릭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PC방에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럭스와 또 플럭스 V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번 VRAM 12기가의 RTX 3080 Ti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GPU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제 템플릿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A1 ComfyUI 마스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인스턴스 프라이싱의 스팟 말고 온 디맨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스팟을 해도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 디맨드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동안만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동안은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하고 다른 거 그냥 기본 값으로 두시고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팟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뜨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클릭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20개의 커스텀 노드가 한 번에 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커넥트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로그를 눌러보면 시스템에서 그거를 통해서 제 파일을 다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에 커넥트 버튼이 뜰 거예요. 그 커넥트 버튼이 뜨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팅이 다 완료됐고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커넥트 버튼을 눌렀을 때 HTTP 서비스에서 8188과 8888이 있습니다. 이쪽이 둘 다 레디로 떠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세팅할 때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레디가 되어 있어도 not ready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조금 있다가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두 개를 클릭해서 창 두 개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를 눌러보시면 로그의 시스템은 처음에 도커에서 불러오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긴이라고 떠야 제대로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컨테이너가 실제로 제가 세팅해둔 이 커스텀 노드와 ComfyUI가 돌아가는 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포트 커스텀 노드 20개가 모두 임포트 페일 없이 완벽하게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죠. 매우 빠르게요. 자,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ComfyUI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ComfyUI 처음에 세팅할 때 리액터에 대한 설치 요소가 있는데 리액터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mfyUI가 이렇게 너무 렉이 걸리는 것 같다 싶으면 이 로그에서 컨테이너에 지금 다운받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레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지금 유럽에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해서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로그를 살펴보면 여기 컨테이너에서 리액터 부분 이런 게 다운받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면 ComfyUI가 로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팅된 워크플로우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크플로우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모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지금부터 그럼 그 모델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팟에서 커넥트에서 우리가 HTTP 서비스에서 이 주피터 랩 눌러봅니다. Not ready라고 되어
되어 있어도 가끔 이게 호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한번 눌러보시면 보통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주피터 랩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세팅해 둔 코드가 있는데 여기 우측에 처음에 스크립트라고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 들어가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올드모트 install.sh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하면 복잡한 코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코드가 한 번에 10개씩 우리 모델을 받겠다는 거고 여러분이 수정할 건 딱 하나예요. 이 허깅 페이스 토큰 키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가져와서 수정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선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 제가 링크 달아둘 거고요. 허깅 페이스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사인업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면 돼요. 비긴 그리고 여러분들 로봇 탐지하는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then 선택하고 confirm 여기에 여러분들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작성해 주시고 넘기면 됩니다. 넘기게 되면 프로필 작성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건 유저네임과 풀네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옵셔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둬도 돼요. 그래서 맞게 작성하시고 여기 동의하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너레이트 아바타라고 생기면 스킵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허깅 페이스에 회원가입이 되셨으면 컨펌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메일 가셔서 허깅 페이스에서 메일 왔을 텐데 그 링크를 눌러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일 승인을 받으셨다면 여기 Join Organization이라고 뜰 텐데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 가볍게 사용할 유저네임 그리고 풀네임 타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커뮤니티 클릭하시고 유저네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기관에 대한 풀네임 작성해 주시고 이 세 개만 선택된 다음에 Crea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이름을 바꿔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방금 레이트 리밋이 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상 없이 다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조직이 지금 2개가 미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는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플럭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동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고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들이 사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셨으면 허깅 페이스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승인 절차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플럭스 필을 다운받을 때 그리고 플럭스 필 모델을 다운받을 때 이렇게 어그리 해야 되는 버튼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 하지 않고 바로 토큰 발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절차를 거쳐도 다운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제 링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운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측에 여러분들 프로필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서 액세스 토큰을 눌러줍니다.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할 거 없고요. 여기에 Create New Token 클릭. 자, 여기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토큰 이름은 가볍게 작성해 주시고 체크할 게 많은데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리포지토리에 두 번째 체크해 주시고 아래로 쭉 내려서 Create Token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테스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보여주고 안 보여주기 때문에 카피하셔서 메모장이나 여러분들만 저장할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키값이고 이걸 런팟에 가져가서 모델을 다운받을 겁니다.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방금 복사한 키값을 가지고 아까 우리 주피터 랩 켰던 거 있죠? 이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 토큰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쪽에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쪽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실행도 간단해요. 여기 앞에 플러스 버튼 런처 눌러주시고 아래에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위치가 뜰 거예요. 현재 위치가 워크스페이스
플러스 conf.ui 스크립트인지 확인을 하시고 쪽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현재 다른 폴더에 들어가서 런처에서 터미널을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폴더를 기점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려면 폴더를 스크립트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런처를 터미널을 눌러주셔야 이쪽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한 줄만 입력하면 여러분들 준비 완료입니다. bash 입력하고 한 칸 띄고 A01 그 다음 탭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엔터 한번 누르면 여기서 여러분 키값이 맞는지 검증하고 바로 다운로드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10개를 동시에 다운로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시간 보이시죠? 한 번에 10개씩 다운받고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병렬 형태로 10개씩 다운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고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피터 랩에서 다운받는 동안 추가적으로 conf.ui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몇 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conf.ui로 넘어가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guf로 플럭스필 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싱 노드 타입이 뜨고 티켓이 젠이 뜨는데 여기 fit 뷰를 눌러보면 현재 이쪽에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가 뜨면 매니저에서 미싱 커스텀 노드를 누르고 버전을 바꿔줘야 됩니다. 버전을 바꿔주는 이유는 이 노드 자체가 9버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티켓이 노드를 1.2.4 버전으로 스위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4로 클릭을 하고 셀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타트는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아직 주피터 랩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타트는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퓰리드에 대한 에러가 똑같이 발생해요. 퓰리드 에러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퓰리드 워크플로우를 로드를 했고요. 퓰리드를 일단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델이 다운받아져 있어야 돼서 한번 주피터 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갔더니 모든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소요 시간 12분 21초에 16개 파일 모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폴더 안에 다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다운받으면 파일 하나를 다운받는데 10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16개를 동시에 받았음에도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네트워크 사정이 좋은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면 3분이나 5분 이내에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은 거 확인했고요. conf.ui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gguf 파일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q6 잘 들어와 있고요. 듀얼 클립 로더도 세팅을 다 해주고 VA 그리고 퓰리드 모델까지 모두 세팅을 다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실행을 돌려볼게요. 자, 실행을 돌리면 이렇게 모델들이 작업하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쪽에서 에러가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퓰리드 플럭스 인사이트 페이스 로더에서 에러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에러 코드도 뜨지 않아서 정말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에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 여기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 워크플로우 쓰지 않아도 로컬 환경을 쓰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피터 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맨 처음 폴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모델스로 들어갑니다. 모델스에 인사이트 페이스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사이트 페이스 플러스에서 모델스에 보시면 이 엔텔로 버전 2라는 폴더가 발생을 일으킵니다. 한번 볼까요? 엔텔로 버전 2를 들어가 보면 엔텔로 버전 2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에 파일이 5개가 있죠.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엔텔로 버전 2 안에 저 파일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엔텔로 버전 2 안에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옮겨줘야 됩니다. 이 파일을 전부 선택해서 컷 해주시고 엔텔로 버전 2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페이스트. 자, 그 다음 비어있는 이 폴더를 우측 마우스에서 딜리트 해줄게요. 자, 그럼 모델스 안에 엔텔로 버전 2 안에 정확하게 모델이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conf.ui로 넘어가서 F5로 새로 고침해주고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재실행한 상태에서 바로 똑같은 조건
버튼으로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제 말이 맞다면 이 부분의 에러는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돼야겠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에러가 해결되었고 결과물 쪽을 보면 원본은 여성의 이미지인데 이 우측의 남성 이미지를 딥페이크해서 어느 정도 따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디테일은 조금 더 수정을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리액터나 퓰리드 그리고 라이브 포트레이트를 쓰신다면 이 인사이트 페이스에서 엔텔롭 버전 2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처럼 이렇게 폴더가 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노드와 모델들이 다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그 티켓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죠. 티켓을 확인하는 방법은 쪽에 팟으로 돌아와서 이 모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눌러서 리스타트 팟을 눌러주면 돼요.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지 버튼을 누르면 팟이 완전히 종료되는데 종료했다가 아예 실행을 하면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이런 커스텀 노드의 세팅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트 페일이 뜰 수 있고요. 다행히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볼륨에 다운을 했기 때문에 리셋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팅했던 커스텀 노드들에 대한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는 아예 껐다가 켰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엔 처음에는 리스타트 팟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만약 장기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아직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커뮤니티 클라우드나 조금 더 안전한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큐어 클라우드를 선택했을 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세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온라인이 되었으면 커넥트 눌러서 8188 서비스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미리 켜져 있으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불러왔던 그 워크플로우에 티켓이가 해결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니까 티켓4 이미지 젠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돌려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옷도 잘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주피터 랩에서 첫 번째 폴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아웃풋 폴더에 똑같이 우리가 생성했던 이미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워터마크가 필요하시거나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여기 스냅필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끌어다가 워터마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메타데이터를 제거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써보시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팟으로 돌아가서 정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스탑 팟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스토리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여기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게시를 하고 빠르게 작업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런팟을 활용해서 매우 저렴하게 컴피 UI와 플럭스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워크플로우 자체는 제가 사용하는 강의에 맞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커스텀 노드가 2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럭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노드를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보완을 거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